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지방에서 나고 자란 저는 다행히 공부를 조금 잘하는 편이어서 서울로 대학을 오게 되었어요. 처음 서울로 올라올 때는 모든 것이 설레고 두근거렸어요. 다행히 집에서 대학 등록금은 지원해주어 큰 걱정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막상 서울에 올라와 보니 충격적인 물가에 놀라고 말았죠. 특히 살아가는데 필수인 집이 너무 비쌌죠. 저는 당연히 집을 살 수 없기에 학교 근처 월세를 알아보았는데 이마저도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이었죠. 비싼 등록금도 지원해주는 부모님께 월세마저 지원받는 것은 불효라고 생각하고 저는 월세를 감당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요즘 최저시급이 높으니 아르바이트만 해도 월세와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한참 모르는 소리였죠. 학교 수업을 들으며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적이어서 학교 수업과 아르바이트만 반복하는 삶이 되어가고 있었죠. 또 막상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니 처음 해보는 일이라 실수가 잦았고 아르바이트에서 잘리는 일도 있었죠. 아르바이트를 하며 몇 번 가게를 옮겨 다녔는데 그중 몇몇 사장님은 저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기도 했어요. 시간이 조금 지난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저는 20살밖에 안 된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 여자 학생이라 그랬던 것 같은데 나쁜 사람들이었죠. 어느새 네 번째 일하게 된 가게에서는 서서히 일이 익숙해지기 시작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특히 사장님이 너무 좋았죠. 30대 후반에 아이가 없는 유부남이었고 키도 크고 훈훈한 외모를 가지고 있어서 아줌마 손님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가끔 추파를 던지는 아줌마 손님들을 눈웃음 지어주며 정중하게 거절하는 모습을 보고 사장님 부인이 조금 부럽다는 생각을 잠깐 하기도 했죠. 어느 날은 아버지뻘로 보이는 아저씨들이 가게에 들어왔는데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신경을 안 쓰려고 했지만 너무 뻔히 쳐다보니 그럴 수가 없었죠. 음식이나 술을 주문할 때도 저를 불렀고 다른 아르바이트생이 주문을 받으러 가면 저를 다시 오라고 하며 압박을 주었죠. 그렇게 조금 무서운 마음으로 서빙을 하는데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음식을 가져다가 테이블에 내려놓는데 한 아저씨가 몰래 제 엉덩이를 만지고 말았죠. 저는 너무 큰 충격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고 사장님이 달려와 무슨 일인지 자초지종을 물어 어떤 아저씨가 그런 짓을 했다고 말했어요. 당연히 그 아저씨들은 그런 적이 없다고 발뺌했지만 사장님은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설명을 하고 경찰을 부른 뒤 가게 CCTV를 돌려 한 아저씨가 제 엉덩이를 만지는 영상을 찾아냈죠. 사장님의 신속한 대처 덕분에 그 아저씨는 경찰에 끌려갔고 모든 상황이 정리되었어요. 사장님은 저에게 놀랐냐며 다가와서 꼭 안아주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얗게 되었고 그렇게 저는 사장님을 좋아하게 되고 말았죠. 사장님은 결혼도 했고 저랑 나이 차이도 많이 나서 마음에 품으면 안 된다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바꿀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유부남에게 고백을 할 수는 없었기에 혼자 마음에 품고 계속 아르바이트를 이어나갔죠. 그날부터 저는 사장님에게 이쁨 받고 정말 최선을 다해 일했고 다른 아르바이트생들도 같이 열심히 일했어요. 사장님도 저와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을 알뜰하게 잘 챙겨주었고 다시 직원들은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응하며 보답했죠. 맛있는 음식과 잘 교육된 직원들 덕분에 매출은 날이 갈수록 성장하며 하루하루 즐겁게 일하고 있었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사장님의 부인이었죠. 모두 즐겁게 일하고 있을 때 가게로 들어와서 이게 문제니 저게 문제니 지적하며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일을 시켰고 그때마다 사장님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이 가게를 창업할 때 사장님 부인이 돈을 줘서 지금까지 꼼짝을 못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사장님 부인이 다녀간 날이면 다들 분위기가 다운되어
일할 맛이 안 나곤 했어요. 제가 사장님을 좋아하는 것과 별개로 사장님의 따뜻한 인성을 알기에 사장님 부인이 미웠고 가게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 마음이 하늘에 닿았을까요? 사장님 부인이 본인 가게를 오픈하면서 우리 가게에 오는 날이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부인이 가게에 오지 않으니 사장님의 표정이 좋아질 줄 알았는데 하루하루 어두워져 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 이유가 너무 궁금했지만 알아낼 방법이 없었는데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기회가 생겼어요. 하루는 가게 문을 일찍 닫고 회식을 하게 되었는데 직원들이 각자의 사정으로 다들 집에 일찍 가고 저와 사장님만 둘이서 술을 마시게 되었죠. 저는 사장님과 둘이 술을 마시니 너무 기분이 좋았고 속도 조절을 못한 채 마셔서 금세 취하고 말았죠. 취기가 올라온 김에 궁금한 걸 물어보고 싶었죠. 사장님 표정이 요새 어두워 걱정이 되어 이유를 알고 싶다고 물었고 사장님은 부인 때문이라고 말했죠. 부인이 가게를 시작한 후로 가게에 안 오는 건 좋은데 가게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집에 와서 모두 사장님에게 풀어버린다는 것이었어요. 사장님도 가게 문 닫고 집에 가면 쉬고 싶을 텐데 부인의 화풀이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이었죠. 저는 순간 사장님이 너무 안타까워 힘들면 저에게 기대라고 했어요. 사장님은 제 손을 잡고 위로해줘서 고맙다고 하였고 저는 조금 놀랬지만 사장님과 손을 잡았다는 사실이 좋아 가만히 있었죠. 그러자 사장님은 저를 꼭 안았고 서로의 격한 심장 소리를 느끼고 말았죠. 사장님은 제 얼굴을 다시 보았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갑자기 사장님이 저에게 키스를 했고 저는 흥분한 몸을 주체할 수 없어서 키스를 하며 동시에 옷을 벗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둘 다 가게 테이블에서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사장님이 유부남이라 정신을 차리고 멈추려고 했는데 사장님은 성난 황소처럼 저와 하나가 되었고 저에게 모든 걸 쏟아내고 말았죠. 저는 이렇게 된 김에 사장님에게 예전부터 좋아하고 있었다고 말하며 제 마음을 고백했어요. 사장님은 알고 있었다면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저를 꼭 안아주었고 우리는 키스를 하고 다시 한번 사랑을 나누었죠. 다음 날부터 사장님과의 밀회가 시작되었어요. 일이 끝나고 일부러 남아 정리하다가 사장님과 주방에서 사랑을 나누기도 했고 부인이 없는 집에서 사랑을 나누기도 했죠. 제가 유부남과 사랑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이 한편으로는 믿기지 않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스릴에 흥분이 되기도 했어요. 어느 날부턴가 아르바이트가 끝난 뒤 사장님과 매일 사랑을 나누게 되었고 1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아르바이트가 끝나면 꼭 저를 안아주고 집에 간답니다. 언제까지 이 관계가 이어질지는 모르지만 사장님에게 의지하며 제 모든 걸 주고 싶은 마음은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이야기는 제가 고3 때 과외를 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제 성적에 비해서 부모님은 저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셨습니다. 공부에는 취미가 전혀 없던 저는 미용을 배우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은 제가 사자가 들어가는 대단한 직업을 갖길 원하셨어요. 그렇게 제가 좋은 대학을 가길 원하셔서 하고 싶지 않았던 과외를 시켜주셨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바로 집으로 오라고 하던 날, 집으로 바로 갔더니 웬 남자가 거실에 엄마와 함께 앉아있더라고요. 과외 선생님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과외에 전혀 관심이 없던 저는 얼굴도 제대로 보지 않고 핸드폰만 만지고 있다가 엄마에게 등짝 스매싱을 맞은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등짝을 한 대 맞고 정신 차리고 쳐다본 과외 선생님 얼굴이 귀여운 스타일이었어요. 앉아있어도 커 보이는 키와 깔끔하게 생긴 얼굴 그냥 잘생겼습니다. 시는 공평하지 않다는 말을 이럴 때 쓰는 건가 싶을 정도로 공부도 잘하는데 얼굴도 잘생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과외 선생님과 인사를 하고 첫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모른다며
여러 가지 문제를 내어주고 문제를 풀며 첫 수업은 어영부영 끝이 났습니다. 선생님이 가시고 저는 엄마에게 과외하기 싫다고 투덜대었어요. 공부하는 게 정말 싫었거든요. 엄마는 수능 볼 때까지 얼마 남지 않았으니 그때까지만 하라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성적은 좋지 않으니 수능 끝나고 미용 공부 시작하자는 생각이었어요. 다음 날 학교를 마치고 과외 수업을 위해 집으로 왔어요. 제가 도착하고 얼마 있지 않아 선생님도 오셨어요. 선생님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옷을 입고 오셨는데요. 옷차림새도 마음에 들었지만 움직일 때마다 풍기는 향수 냄새가 코끝을 자극시켰어요. 수업엔 집중도 되지 않고 저도 모르게 선생님만 쳐다보다가 선생님이랑 눈이 마주쳤어요. 선생님은 집중 안 하냐며 씩 웃어주셨는데 저는 그 웃는 모습을 보고 선생님에게 반하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그 뒤로는 수업에 더욱 집중을 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자꾸만 선생님이 기다려져 그렇게 하기 싫던 과외 수업이 기다려지더라고요. 선생님은 저에게 제안을 하나 하였습니다.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학에 가게 된다면 제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였어요. 선생님이 제 마음을 마치 알고 있는 듯한 제안이었습니다. 근데 공부라면 학을 떼던 제가 선생님의 제안에 미친 듯이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께서 기본은 가르쳐 놓으셨기 때문에 뒤늦게 시작한 공부가 왠지 재미있게 느껴졌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선생님 보느라 바빴던 저는 수업에 집중하여 공부를 하였고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미쳤냐고 말할 정도로 제가 달라졌어요. 그렇게 미친 듯이 공부만을 했어요. 과외 수업을 하는 날은 학교가 끝나고 미친 듯이 달려와 씻고 예쁜 옷으로 갈아입고 있고 용돈을 모아 향수도 하나 샀습니다. 선생님은 수업을 하다 말고 저에게 향수 뿌렸냐며 향기 좋다고 말해주었어요. 그 사소한 한마디에 저는 날아갈 듯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19살 인생의 사랑이 뭔지 알게 되었답니다. 미친 듯이 공부한 결과를 보는 수능 당일 부모님의 기대를 안고 저는 수능을 받고 결국 부모님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친구들은 인간 승리라고 하였고 선생님은 합격 소식을 듣고 저희 집으로 달려와 저와 엄마와 함께 부둥켜 안고 즐거워했답니다. 저는 선생님에게 약속한 것을 지켜달라고 하였어요. 선생님은 소원이 뭔지 말하라고 하였고 저는 약 2달 뒤 성인이 되면 소원을 말하겠다고 하였어요. 선생님은 뭔가 알고 있는 듯 웃으셨어요. 그리고 12월 31일 저는 친구들과 약속을 잡았고 친구들과 성인이 된 것을 축하하기로 하였어요. 12시가 되기만을 기다렸고 드디어 12시가 되었어요. 친구들과 소리를 지르며 성인이 된 서로를 축하해주고 있는데 카톡이 올립니다. 과외 선생님 카톡이었어요. 성인이 된 걸 축하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학생이었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였다고 저에게 좋아한다고 고백을 하였어요. 저는 친구들과 소리를 지르다 말고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너무 좋기도 하였지만 너무 놀랐거든요. 친구들은 인간 승리하더니 결국 성공하였다고 저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잠깐의 시간을 보낸 뒤 과외 선생님에게 달려갔습니다. 수능이 끝났기 때문에 2달가량 보지 못했거든요. 이게 제 소원이었습니다. 제가 고백하려 했지만 과외 선생님이 먼저 고백을 해주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 보고 싶다는 소원을 말하였어요. 제가 달려가니 과외 선생님은 2팔 벌려 저를 반겨주었고 저를 꽉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받아주는 거냐고 물어보기에 저는 부끄러워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안겨있는 그 순간에도 과외 선생님한테는 좋은 향기가 풍겼습니다. 그렇게 저는 부모님이 원하는 대학에 가고 첫눈에 반한 과외 선생님과 연애를 시작하였습니다. 남자친구는 저와 6살 차이 나는 오빠였고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을 가고 과외 선생님 알바를 하고 있는 거였어요. 남자친구와 술 한잔을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남자친구가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저희 집에 처음 온 날
버릇없이 핸드폰 만지다 등짝을 맞는 저를 처음 보고 첫인상이 너무 귀여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선생님을 볼 때는 선생님은 책을 보고 제가 책을 볼 땐 선생님을 저를 보았다고 하더군요.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제안 역시 일부러 계획을 세운 제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밥 사달라고 하거나 어른이 되고 술 사달라고 하거나 그런 소원을 말할 것 같았다네요. 술을 한잔하고 남자친구가 자취하고 있는 자취방으로 함께 향했습니다. 남자 혼자 지내면 지저분할 수도 있는데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좋은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부모님에게는 친구네서 자고 온다고 거짓말을 하고 저는 남자친구네서 자고 가기로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집에 온 여자가 처음이라며 안절부절 못하며 저보다 더 부끄러워했어요. 공부도 잘하고 잘생긴 남자가 귀엽기까지 했답니다. 남자친구가 먼저 씻고 오고 저도 남자친구에게 옷을 빌려 씻고 나왔습니다. 함께 잠자리에 누웠고 저는 오빠의 품속에 안겼습니다. 오빠는 갑자기 저를 지그시 쳐다보더니 분위기가 무르익었고 저희는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저는 첫 뜨거운 밤에 부끄럽기도 하였지만 오빠를 더욱 느낄 수 있어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오빠 덕분에 모르는 분야에 대해 배워가는 취미가 생겼습니다. 오빠에게 많이 배우고 도움을 받으며 서로에게 득이 되는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잘생긴 과외 선생님은 제 인생의 첫 남자친구가 되었고 현재 대학을 졸업한 저는 오빠와 변함없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제 얘기는 현재 진행 중인 이야기입니다. 머리가 너무 아프고 해결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시고 해결 방법 좀 알려주세요. 벼락이 치던 날이었습니다. 잠도 오지 않았고 그날따라 이상하게 기분이 별로였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기분이 항상 좋은 편이었는데 말이죠. 그날 밤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명소리 같기도 했고 동물 울음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문을 열어 밖을 보았고 밖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한참 비를 보고 있자니 지나온 제 인생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군요. 참 순탄하지 못한 인생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할 때는 돈도 벌 만큼 벌어봤었고 즐길 수 있는 건 다 해본 것 같습니다. 그러다 사업이 망하고 안 해본 일이 없이 힘든 생활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돈이 많을 때는 여자들도 많았는데 돈도 없고 나이를 먹으니 여자들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몸도 아프고 돈은 없고 하다 보니까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죠. 갑자기 눈물이 나더군요. 슬퍼서 우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가 불쌍했나 봅니다. 그때 또 한 번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건 진짜 비명소리 같았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우산을 들고 밖으로 나가보았습니다. 밖에서 여자분이 남자한테 당하고 있더라고요. 부부싸움을 하나보다 싶어서 그냥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여자분이 살려달라고 하는데 경찰에 신고를 할까 했지만 괜히 끼어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 인생이 생각나더라고요. 누군가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싸움이 나면 그냥 피하고 노인분들이 힘들어해도 도와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날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집을 나와서 다시 그쪽으로 갔습니다. 비가 이렇게 오는데 길거리에서 뭐 하는 거냐며 저는 물었습니다. 여자분이 갑자기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합니다. 남자는 저보고 신경 쓰지 말고 들어가라고 하시네요.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주먹이 날라오더군요. 저는 한 방 제대로 맞고 비로 넘어졌습니다. 도대체 왜 끼어들어서 이런 봉변을 당할까요? 맞는 순간 후회가 되더라고요. 이제 도망갈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싸움도 잘 못하니 덤빌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누가 신고를 했는지 경찰차가 오더라고요. 저희는
파출소로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는 식으로 말하지만 그게 통할 리가 있겠습니까? 나중에는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했지만 여자분도 저도 봐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애견센터에서 일하는 분이었고 손님이었는데 처음에 친절해서 데이트 한 번 한 게 전부라고 합니다. 데이트를 했지만 매너도 별로였고 말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서 만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자꾸 피했는데 마치 연인인 것처럼 굴면서 스토커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다 퇴근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사단이 나고 말았다고 합니다. 저희는 조서를 받았고 그녀의 나이와 이름까지 알게 되어 버렸습니다. 남자가 스토커할 정도로 이쁘긴 하더라고요. 그놈은 유치장으로 잡혀 들어가고 저희는 조서를 꾸미고 나왔습니다. 아직도 벼락이 치고 비가 많이 오더군요. 집에까지 바래다 드린다고 했더니 아니라고 하시면서 정말 고마웠다고 하시네요. 나중에 꼭 보답하겠다고 하시면서 연락처를 물어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놈의 부인이라는 사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합의 볼 수 없다고 했고 그녀는 계속해서 저를 설득하려 들었습니다. 부인도 있는 분이 그게 말이 되냐고 하면서 그녀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런 남편이 뭐가 좋다고 합의를 보러 다니시냐고 저는 물었습니다. 그래도 애 아빠인데 자기도 화는 나지만 일단 그곳에서 나오게는 해야 하지 않겠냐고 하시나요?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다고 합니다.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봐달라고 사정을 하시네요. 여자분도 합의를 했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그래도 용서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그런 놈은 콩밥을 먹어야 정신을 차린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혼자 사시냐고 저한테 물어봅니다. 저는 혼자 산다고 대답했고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아니라고 하면서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때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다른 의심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날 그녀가 술과 안주를 만들어서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자기가 아껴둔 술인데 한 잔해 보라고 하시네요. 저는 안 먹는다고 했고 그녀는 안주를 펼치면서 합의 안 해주셔도 되니까 한번 드셔보라고 합니다. 인삼주의 안주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해물 볶음이었습니다. 아직도 음식이 식지 않았는지 김이 모락모락 올라옵니다. 그녀와 한 잔, 두 잔 주고받다 보니 술이 취하더군요. 그리고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집에 들어온 것 같긴 한데 머리가 너무 아프더군요. 눈을 떠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가 제 위에 올라와 있네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었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했습니다.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일단 사랑을 끝내고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말입니다. 그녀는 갑자기 울면서 이런 제 자신이 밉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남편이 밖으로 나돌면서 일부러 저러고 다닌다고 합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해주었네요. 누굴 욕하겠습니까? 제가 불륜을 해버린 것을요. 그놈은 집행유예로 결국 풀려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저희 집에 자주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녀를 오지 말라고 했지만 그녀는 무슨 핑계를 대어서든 찾아오더군요. 저는 그놈에게 이런 사실을 걸리면 어떻게 하나 하고 겁이 났습니다. 미칠 것 같았고 어떻게 해야 못 오게 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좋아서 그런다면서 자기도 어쩔 수가 없다고 하네요. 나중에는 경찰에 신고도 한다고 협박도 했고요. 남편에게 알리겠다고도 해보았습니다. 말이 통하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나 이 여자나 똑같은 인간 같았습니다. 제가 설마 이렇게 쉽게 이런 일을 당할지는 몰랐습니다. 제발 누가 방법 좀 알면 저 좀 살려주세요.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 번 망설이다가 겨우 용기 내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애청자입니다. 저는 30대 초반의 노래방 카운터 직원입니다. 매일 저녁 8시부터 노래방 문을 닫는 2시까지 노래방 안에 자잘한 일을 돕고 있지요. 하루에 6시간 일하면서 손님들의 입실과 퇴실을 도와드리고 기계 시간 연장을 해주거나 맥주나 음료를 서브하고 손님이 떠난 방 안을 청소하는 것까지 전부 제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건 순전히 아르바이트이고 원래 하는 일은 따로 있습니다. 공무원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몇 년째 공부만 하다 보니 돈이 조금 급해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에 직원 모집이란 종이를 보고 들어와서 구한 일자리입니다. 자취하고 살면서 인터넷 강의로 공무원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생활도 몇 년 하다 보니 돈이 떨어져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잠깐만 공부를 조금 느슨하게 하고 아르바이트를 좀 하자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름으로 단점도 있더라고요. 저녁마다 아마추어 가수들의 우렁찬 노래소리를 듣는 건 때때로 울렁증을 유발하기까지 하고 취객들이 쏟아내고 나간 토사물을 치우는 것은 정말이지 괴롭더군요. 때때로 실내에서 무슨 짓을 한 것인지 연인들이 다녀간 방 안에서 이상한 냄새와 물질로 소파가 엉망이 된 적이 있어서 그것을 청소하는 것도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한 30년은 된 낡은 지하 노래방이라서 손님이 별로 없겠지 싶었는데 의외로 그런 곳을 일부러 찾아오는 것인지 손님은 항상 고정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낯선 경험도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꼴로 우리 노래방에 나타나는 아가씨가 하나 있는데 그녀와 작은 사연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나이는 저랑 비슷해 보였고 굉장히 새초롬하고 할 말만 하는 아가씨이지요. 그녀는 캔 맥주 하나와 항상 마시는 캔 음료 하나를 주문하고는 제일 끝방을 달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녀가 오는 시간에는 대체로 끝방은 비어있는 편이라서 저는 그리로 배치를 해줍니다. 그녀는 언제나 조금 기분이 상한 듯한 얼굴로 문을 열고 들어왔고 항상 우울한 얼굴로 노래를 불렀고 혼자 와서 그러고 있다는 것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어떨 때는 맥주를 중간에 조어캔 더 시켜서 마시며 고독에 흥이 올랐는지 울어가며 노래를 열창하기도 했습니다. 그 얌전하고 말 수 없던 아가씨가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던지 때때로 제 허리를 휘감으며 같이 노래하자고 조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주인 아줌마가 없는 틈을 타서 한 곡 정도는 함께 불러주기도 했지요. 단골 손님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고 고객응대로 그랬다고 나중에 아줌마에게 들키기라도 하면 둘러댈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요. 그럴 때마다 그녀는 무슨 힘든 일이 있었던지 제가 남친이라도 되는 양 포근히 기댈 때가 있었습니다. 어깨동무를 하면서 함께 노래를 부르기도 했고 때때로 저도 분위기에 취해서 그녀의 머릿결을 몇 번 쓰다듬으며 껴안고 부른 적도 있었습니다. 그대로 입술을 갖다 대면 그녀가 한없이 기다렸단 듯이 저를 받아들여 줄 것만 같아서 마음이 흔들렸지만 겨우 참고 참았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그녀가 함께 노래하면서 먼저 적극적으로 제 볼에 자신의 볼을 부벼댔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노래 중간에 입맞춤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둘 다 그저 시간이 정지한 듯이 두 눈을 감고 마이크를 든 상태로 깊고 부드럽게 서로의 숨결을 교환하며 뭔가 아늑하고 포근한 기분에 휩싸였고 우리는 아주 만족한 듯이 눈을 뜨고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일 이후로 제게는 일상의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가게에 들르는 나를 기다리게 되었고 아마도 오늘쯤은 그녀가 올지도 모른다 싶은 날에는 출근 전에 유달리 외모에 공을 들였습니다. 몇 년씩 공부만 하느라 여자를 만날 겨를이 없다가 그렇게 그녀가 마음에 들어오고 보니 꼭 연애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더 다가가고 싶었지만 저의 상황이 너무 불확실했기에 말이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때때로 잠이 오지 않는 밤에는 그녀와의 미래를 상상하며 꿈의 나래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언제쯤 고백을 하면 좋을지, 그녀가 저의 수험 생활을 기다려주며 연애할 수 있을지, 그리고
무엇보다 얼른 그녀와 뜨거운 밤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제가 수년의 수험 생활을 거치는 동안 기다리다 지쳐 결혼해버린 전 여친의 매정한 얼굴이 그 이전까지도 가끔 떠올랐지만 이젠 쉽게 지워낼 수 있다는 확신도 서서히 들었습니다. 더 아름답고 더 다정하며 더 포근하게 품어줄 그녀가 노래방에서 함께 데이트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이젠 공부에 대한 갈팡질팡하던 마음도 단단히 휘어잡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마음과 달리 그녀는 어쩐 일인지 한동안 노래방에 오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들렀는데 몇 주가 지나도록 오지 않자 저는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체념을 하게 되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씩 그녀가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참다 못해 그녀가 일하는 잡화점 앞을 일부러 지나서 저녁 출근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녀가 퇴근을 몇 시간 앞두고 유리창을 닫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나 밖에 내놓은 화분에 물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마주치고 보니 뭔지 모르게 얼떨떨하고 떨떠름해서 서로 무안한 듯이 고개를 슬그머니 돌려버린 적이 많았습니다. 그 전에 서로 술에 취해서 몇 마디 유쾌한 농담도 주고받고 우리가 서로 연인이라도 되는 양 진한 입맞춤도 나누었는데 그 밤이 지나고 보니 전부 하얗게 지워진 듯이 그녀는 다른 사람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얼른 자전거 페달을 밟아서 노래방으로 출근해서는 유달리 요란하게 맥주컵을 씻고 물병에 물을 채우면서 영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지워지려던 어느 날 그녀는 살짝 부은 얼굴을 하고는 오랜만에 다시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헤어진 남친과는 잘 연결되었다고 했고 힘들 때 자신에게 어깨를 빌려줘서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노래도 부르지 않고 그냥 새초롬한 얼굴을 한 채 고개를 돌려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남친인 듯한 남자가 엉차한 차 안에 앉아 그녀가 다가오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여자가 다가오자 차창을 내리고는 손을 흔들었고 그녀는 그 차에 올라타려다가 가게창 안에 저와 눈이 마주치자 아주 잠깐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고개를 돌려서 차 안으로 들어갔고 차는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잠시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에게 그저 노래방 직원일 뿐이었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서서히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꿈에 부풀었던 그날 밤의 그 모든 것은 우리가 부르던 사랑의 아픔을 담은 노래들이 빚어낸 분위기가 만들어낸 것이었다는 것도 깨달아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그 밤을 기점으로 아주 은근하게 맺어졌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홀로 묵묵히 현실의 해답을 찾아서 그 세계 안으로 걸어 들어갔고 저만 그 환상 안에 오롯이 남아버렸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어서 일어서야지요. 그 긴 고통의 수험 기간도 어기적거리며 견뎌왔는거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첫사랑의 추억,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나요? 누군가에게는 그리운 어린 시절, 누군가에게는 돌아가고 싶은 사람, 누군가에게는 안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을 아련한 기억이 바로 첫사랑이겠죠. 누구에게나 그렇듯 저에게도 첫사랑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고등학교 시절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저의 첫사랑에 대해 적어보고자 합니다. 저의 첫사랑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같은 학교, 같은 반, 같은 학과에 다닌 소꿉친구였습니다. 물론 초중고 12년간 모두 같은 반이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같은 반이나 옆반 친구로 지냈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늘 붙어 다니던 저희 둘은 같이 묶여 많이도 놀림받았었고 그런 게 부끄러웠던 저는 괜히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그 친구에게 상처되는 말들을 쏘아붙이고는 했습니다. 그 아이는 제가 그렇게 못되게 하더라도 뭐가 그리 좋은지 실실 웃으며 사과하곤 했었죠. 지금 생각해보니 유치하고 어리기 짝이 없는 행동이지만 그 당시에 저는 함께 자라온 형제 같은 그 친구가 저와 함께 엮인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도 없었고 그게 그렇게 싫었습니다. 저의 그런 만행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는
제가 그렇게 좋았는지 늘 먼저 우유를 챙겨주고 같이 집에 가자고 하고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놀림받아서 울면 대신 가서 싸워주고 지금 생각해보면 사랑스럽기 그지없는 일들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렸던 저는 그 모든 배려들이 고마운 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생활을 보내고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그 친구는 정말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제 친구는 또래보다 느린 발육 탓에 키도 작고 그래서인지 소심했던 아이였습니다. 그랬던 친구가 중학교 3학년 늦은 2차 성장을 겪고 나더니 저보다 20cm는 커진 것이었습니다. 꼬맹이로만 보았던 그 애의 달라진 모습에 저는 갑자기 친구가 어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늘 치던 장난도 칠 수가 없고 그 애와는 늘 집을 같이 오곤 했음에도 그 일상적인 일이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제 자신도 왜 이러는지 알 수 없는 나날들이었죠. 그 친구와의 관계에 변화가 생겼던 건 고등학교 2학년 여름이었습니다. 늦은 시간 함께 학원에서 집에 오고 있던 어색한 공기가 흐르던 밤이었는데요. 저는 괜히 어색해서 일이 있어 먼저 가겠다고 하며 발걸음의 속도를 올렸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순순히 보내주었을 그 친구였습니다만 그날은 무슨 바람이 불었던 건지 제 팔목은 어느새 그 아이의 손에 잡혀 있었습니다. 훅 감겨오는 긴 손가락들과 저를 끌어당기는 힘에 저는 당황하며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제 손목을 다급하게 붙잡고도 자신의 행동에 놀란 것인지 눈을 크게 뜨고 있던 그는 옅은 한숨을 내쉬며 잠깐 자기와 이야기하자는 말을 했습니다. 너무 놀라 정지해 있던 저는 잠깐 말을 하자는 그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그가 이끄는 대로 집 근처 놀이터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친구의 진지한 모습이었습니다. 초중고를 늘 장난스러운 모습만을 보여줬던 친구였기에 아무 말 없이 정색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 그를 보고 있으니 절로 긴장이 되었습니다. 견디지 못하고 자리를 뜨려고 하던 그때 긴 한숨을 내쉰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 뭐 잘못했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심각하게 말을 내뱉는 친구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니 정신이 드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태도가 그에게는 갑자기 어색하게 느껴졌을 것이고 그의 불안해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요. 이를 깨닫고 나니 그에게 너무 미안해졌습니다. 제 요동치는 감정을 고스란히 들켰다는 생각에 얼굴에 열이 오르기도 했고 그렇게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를 바라보던 제가 겨우 내뱉은 말은 아니라는 못난 한마디였습니다. 아니라는 말에 복잡해진 얼굴로 저를 계속 바라보던 그는 무언가 더 할 말이 없냐는 듯 저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저를 바라보는 눈망울을 보고 있자니 이제는 더 이상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보아왔던 친애하는 나의 소꿉친구를 좋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차마 그에게 내가 너를 좋아해서 어색했다는 말이 안 나와 우물쭈물하고 있자 친구는 그런 저의 침묵을 다른 의미로 받아들인 듯 했습니다. 내가 싫어라고 묻자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오래된 침묵에 그는 믿지 않는 듯한 눈치였습니다. 이제 막 깨달은 제 마음이 상처받은 표정을 하는 그의 모습에 봇물 쏟아지듯 흘러나왔습니다. 시작이 어렵지 막상 말을 시작하고 보니 제 마음을 고백하는 일이 이렇게나 쉽게 되는 일인 줄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주저리 변명 아닌 변명을 하다 고개를 들어본 그의 얼굴은 홍당무처럼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제 고백에 얼마나 부끄러워하던지 그는 새빨개진 얼굴로 아무 말 못하며 큰 눈을 끔뻑거리면서 저를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그 얼굴을 보고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얘도 나를 좋아하는구나. 붉게 달아오른 얼굴로 저를 한참 쳐다보던 그는 이내 자신도 저를 좋아했음을 고백했고 선선했던 여름밤 저희는 그렇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함께 다니던 학교는 남녀공학임에도 불구하고 남자와 여자의 연애를 금지하는 철저한 학교였기 때문에 사귄다고 해서 저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이 없었습니다.
가끔씩 나가는 데이트에서 손을 잡고 포옹을 하고 고등학교 말에는 서로의 집에서 짧은 입맞춤을 하는 것이 전부였죠. 곧 성인인 다 큰 청년들이 그런 감질만 나는 스킨십으로 1년 반을 버티니 성인이 되는 해 1월 1일쯤에는 둘 다 애간장이 녹을 대로 녹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남자친구는 저와 사귄 뒤에도 꽤나 소심한 자세를 유지했기 때문에 스킨십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내심 지금까지 했던 스킨십보다는 더한 것을 원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야 말할 것도 없었죠. 그렇게 성인이 된 저희는 3월 3일 대학교가 개강하기 전에 함께 부산 여행을 가게 됩니다. 물론 방은 하나만 잡고요. 1년 반을 독서 공방하던 저희가 마침내 바라던 사랑의 절정에 도달했던 날이었습니다. 기다린 만큼 하루가 너무 짧게 느껴지도록 밤새도록 사랑을 하고 또 사랑을 했습니다. 서로가 너무 원했던 사랑인지라 맛있는 진수성찬을 먹듯이 너무 달콤한 사랑이었어요. 진도를 모두 나가면 여자친구를 질려한다는 사람들의 말과는 달리 제 남자친구는 성인이 되고 대학을 졸업하고서도 변함없이 저를 아껴주었어요. 저는 그런 남자친구의 군대와 전역까지 모두 기다려 함께 취업까지 성공했습니다. 제 첫사랑은 그렇게 제 왼손 약지에 반지를 끼워준 마지막 사랑이 되었고 지금은 제 옆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저를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첫사랑 아니면 마지막 사랑은 지금 여러분의 곁에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요?